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 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94회입니다. 94회는요. 이제 KBO 리그가 4월 1일인가요? 네. 4월 1일 토요일 개봉이요? 네. 보통 토요일 보통 토요일에 하죠. 10일이 아니고? 보통 토요일에 네. 금요일에 개봉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 앞에 네. 이제 WBC가 있으니까. 개막 아니, 시즌 원래 없어도 원래 원래 토요일에 원래 처음은 2연전이에요. 그럼 처음에 그나저나 이연전이야? WBC는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토미 에드먼 화이팅. 뭐 어떻게 됐겠지. 설마 뭐, 또 광탈하겠어? 나 몰라. 8강은 갔겠죠 뭐. 뭐 어떻게 했겠지. 그 라운드 뭐 2라운드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8강은 갔겠죠. 네. 설마 8강 못 가지 우리 저기는 이겼으려나? 한일전은 이겼으려나? 졌죠. 오탄이 나올 건데. 오탄이 나오는 거 맞아요? 오탄이가 선발이겠지. 몰라. 김하성이 홈런 한 개 정도 쳤을까? 뭐 어쨌든 간에 어디야? 어쨌든 간에 8강은 갔을 거라 믿으면서 아무튼간에 KBO 리그가 개막을 4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작품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최근에 티빙 이게 원래는 시즌 다큐멘터리였는데 네. 시즌이 이제 티빙으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티빙 오리지널이 됐어요. 네. 위닝런이라고. 참고로 이게 작년 봄에 나왔던 다큐멘터리였는데 네. 이게 갑자기 역주행처럼 뭔가 요즘 갑자기 티빙 키면은 뭔가 나와요 메인에. 이게 그 티빙 OTT 쪽에서 지금 스포츠 관련으로 많이 밀고 있는 지금 작품이거든요. 뭔가 네. 많이 이미 이 작품을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몇 개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옆에 쿠팡 플레이나 이런 데는 넷플릭스도 밀 게 엄청 많거든. 넷플릭스는 우리가 얘기할 만한 게 F1도 있고 네. 뭐 테니스도 이번에 또 나왔고 사실 티빙이 스포츠 OTT에 뭐 밀 게 없잖아요. 분데스리가 아니 UFC? OTT. UFC? UFC. 정도밖에 UFC는 없죠. 제가 재밌게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주에는 저희가 K리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참 이번 주는 저희가 네. 이제 KBO 리그 네. 이야기를 네. 저희가 좀 하게 됐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위닝런이라는 작품인데 네. 이 위닝런이 왜 시즌에서 공개되냐 당연히 시즌이 KT 거였기 때문이었죠. 네. 2021년 KT의 우승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고요. 네. 참고로 이게 SBS 스포츠에서 아마 작년 시즌 전에 또 방송을 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1, 2회니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KT 이야기니까 자 사실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제 KT 야구 잘 모르니까 네. 이게 신생 팀이잖아요. 아무튼간에 가장 최근에 창단했던 그렇죠. 팀. 10번째 팀.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이때 우승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팀이 여기 원래 우승하는 팀인가 싶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이 팀이 강팀이었나? KT가 그러니까 원래는 약했죠. 많이 약한 팀의 게 사실이었고 창단하고 나서 한 3, 4년인가는 계속 꼴찌만 했었어요. 10위만 계속 반복했었다가 그나마 좀 괜찮은 성적 거뒀던 거에 6위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강철 감독이 부임할 때쯤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팀 전력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가을 야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을 야구를 처음으로 경험한 게 2020년이었을 거예요. 20년. 네, 2020년 그때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그때 너무 또 가을 야구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광탈을 했죠. 가을 야구 DNA 같은 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또 두산 베어스한테 플레이오프에서 지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이하게 된 2021년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강팀 그 경험을 하면서 전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2021년에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규 시즌 1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고 우승까지 이르게 된 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시즌 이제 아무튼 이 작품은 그러니까 정규 시즌의 중반 한 8월, 9월 그때쯤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올림픽 브레이크였단 말이죠. 그때가 올림픽 맞아요. 예. 근데 도쿄 올림픽. 저희가 그리고 그때 언제였죠? 그 지난 여름에 클럽하우스 때 네.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때 한국 야구에서 엄청나게 있으면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었고 야구계 그렇죠. 또 이상한 일이 또 코로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네 방역 수치가 어겨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야구에 대한 그런 규정이 바뀌었죠. 규정뿐만 아니라 뭔가 관심도 사람들 약간 네, 인기 하락하게 됐죠. 인기가 뭔가 하락세되는 느낌이 막 그 연일 뉴스 보도나 이런 게 나왔었어요. 8월 달, 네. 9월 달일 때. 그러니까 그때 약간 분위기가
써 그냥. 순간 생각해서 어이가 없어요 그때 상황이.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렸네.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쿄올림픽 때 이제 노메달로 끝난 것도 끝나는데 사실 그때 물론 이제 뭐 선수 본인이 이건 오해였다라고 진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했지만 강백호 선수의 그쵸. 약간 그 모습 그리고 또 솔직히 그때 도쿄올림픽 때도 솔직히 대표팀이 뭐 잘하긴 뭐 열심히 자기들은 열심히 뛰었는데 그 오래간만에 열렸던 그 야구 종목에서 우리가 솔직히 적어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좀 그렇게까지 좀 띄워주기를 바랬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메달 정도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따고 끝냈어요. 그러기를 바랬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었고 또 아까 이제 상구 씨가 얘기했던 그 방역 수칙 위반 사건이 너무 크게 터져버린 것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민심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네, 그게 너무 좀 컸죠. 네. 그 아마 이 해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도 판매율이 그렇게 막 엄청났던 시즌은 아니었던 걸로. 그리고 기억해요. 그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으로 단축을 해서 맞아요. 5판 3선을 3판 2선으로 하고 그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리그가 잠깐 중단되는 게 돼버리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갑자기 연장전을 남은 시즌은 이제 연장전을 폐지하고 9회까지만 딱 치르게 하는 규정이 생겨나고 포스트 시즌도 원래는 준 플레이오프 둘 다 5전 3선승제로 치러지게 됐는데 준 플레이오프랑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약간의 논란도 생기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로 치면은 뭐 축구는 승점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기면은 승점 3점, 뭐 지면은 0점, 그리고 무는 이제 1점씩 가져가는데 야구는 솔직히 승점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회에서도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고 그냥 무로 끝나는데 그러면 무슨 뭐라도 뭐 약간 뭐랄까 약간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기록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노게임이네. 무승부가 많아지게 되는 그렇죠. 원인이 나오게 된 거죠. 무승부가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경기가 9회 슬슬 접어들면은 비기는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9회 초가 돼가지고 이제 9회 초 공격하는 팀이 점수를 못 내고 동점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9회 말 되면은 질 수는 없잖아요. 질 수 없으니까 동점 상황인데 9회 만에 마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가 나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니까 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마무리 투수가 나오게 되고 그 마무리 투수가 결국 그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마무리 투수가 불로는 잘 안 내주니까 점수 잘 안 내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승부 경기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아마 이 시즌이 역대급으로 무승부가 제일 많았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9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승부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승부가 또 승률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무승부가 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무승부 때문에 결국은 선수들 피로감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비 오면 강우로 끝내는 경기가 진짜 많았어요. 강우 콜드. 네. 강우 콜드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나름 야구를 좀 봐왔지만은 그 2021 시즌이 정말 역대급으로 그냥 개판이었어요. 혼란이었죠. 혼란. 정말 네. 근데 혼란이긴 했는데 오히려 승부 그 1, 2위 싸움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잘 돼가지고 그래서 순위 경쟁이 가장 마지막까지 5위까지 치열했던.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기억나네. 롯데가 막 어디까지 갈 수 있냐, 5강 간다가 이 드립도 이때 또 나왔던 롯데예요? 팔치올이 이때 나온 얘기죠. 그쵸. 그때 이제 2021년도에 나온 게 이제 팔치올 뭐 반반 승률 반반이면 오지오 게임 패러디 가서 5강 게임 하기 맞아. 네, 그래서 5강 게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5강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올림픽 전까지 반반만 가면 반반 치킨 만큼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하고 올림픽 갔다 와서는 이제 팔치오를 위해 전반기를 버렸다. 뭐 9월 되면 9월은 우리의 뭐 승률은 우리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죠. 개뿔 씨. 사실 그래서 클럽하우스 저희가 얘기할 때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네, 그렇죠. 하나는 거기에도 이제 뛰어들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하나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심준성 리그 우승이었죠. 그래도 롯데는 끼어들 수는 있었군요. 그나마 네. 그런데 이래서 사실 좀 약간 우리가 흐름을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다면은 이것 때문에 정말 재밌었던 매치가 하나가 생겨버렸죠.
타이브레이크. 타이브레이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만난 게 대구에서 10월 31일이었나요? 그때가 대구에서 그러니까 예. 1위 결정전을 이게 치렀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뭐냐면은 1위 싸움을 세 팀이서 치열하게 했었어요. KT, 삼성, LG. 근데 정말 끝까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 정규 시즌 마지막 그 10월 30일 경기? 진짜 몰랐나요? 네. 제가 알기로 LG는 빨리 나가리 아니에요. 빨리 떨어진 걸로 알고 아니에요. 있는데. 아닙니다. 10월 30일 경기 전까지 최종전 앞두기 전까지 승차가 어떻게 되냐면 KT랑 삼성이 동률이었고 네, 맞아요. LG는 불과 0.5게임 차였어요. 반 게임 차. 그래가지고 만약에 KT랑 삼성이 지고 최종전에서 LG가 이기면은 LG가 역전 1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0월 30일 결과가 어땠냐면 KT는 NC한테 이겼어요. KT는 NC한테 이겼고 삼성도 SSG 상대로 이겼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삼성이 NC 상대로 이겼고 역전승을 했거든요. KT는 SSG 네. 상대로 이겼어요. 네. 그 결국은 LG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LG는 최종전에서 롯데한테 사직 원정에서 져가지고 그렇죠. LG는 3위가 확정이 됐고 결국 KT랑 삼성이랑 승차까지 똑같아지면서 승률까지 똑같아지면서 25년 만에 타이브레이커 처음으로. KBO 리그에서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35년 만에 치러지는 경기라고 일단 써져는 있어요. 35년이요. 제가 처음 35년 죄송합니다. 86년도에 했었던 거. 네. 이걸 기억하는 게 이날 NC전을 지고 있다가 4점 차인가를 지고 있다가 그때 이제 네. 구자욱의 가슴 세레머니가 나온 게 이 위닝건 경기가 거기에 나와요. 네. KT의 경기와 삼성의 경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KT는 처음부터 이겨서 그냥 깔끔하게 이겼고 삼성은 지고 있어서 KT 팬들이 그 SSG 파크 아마 거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엄청 경기를 좋아했다. 보여줘요. 예, 예. 그 KT가 유한준 홈런 치는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은 구자욱이 3루타 치고 삼루째 긁어. 포효하는 그 모습도 이그 세레머니 다큐멘터리 나왔죠. 예. 같이 나와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만났어요. 경기했는데 네. 이날 KT의 투수가 쿠에바스였는데 3일 만에 등판이었죠. 예, 이게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어쩌면 믿기지가 않는 투구다. 심지어 진짜. 저 이거 비유를 하는 게 거의 그 롯데 레전드죠. 최동원. 최동원을 이제 비유하는 아니 이게 그런 진짜 멘트가 근데 나왔어요. 그 정도긴 했어요. 왜냐면 3일 전에도 109를 넘게 던졌고 이게 진짜 어마어마했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나온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쿠에바스 선수가 이틀 쉬고 등판한 네, 그쵸. 거예요. 그 3일 전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가지고 108구를 네. 던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선발 투수 로테이션으로 하면은 5일이죠. 5일씩 4, 5일 네. 최소한은 쉬어도 4일이에요. 4일 정도 쉬고 후크하면 3일이긴 4일, 한데 5일 이렇게 쉬고 등판인데 쿠에바스 선수는 본인이 자처해서 이틀 쉬고 등판하겠다는 게 왜냐면은 그 전에 KT가 SSG와의 경기에서 고영표 선수 원래는 고영표 선수가 나올 맞아요.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고영표 선수를 급하게 땡겼었죠. 당겼었어요. 네. 이 경기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펜으로 썼죠. 불펜으로 지켰어가지고 3이닝을 던졌어요. 고영표 네, 선수가 맞아요. 그 경기에서 3이닝을 던져가지고 선발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쿠에바스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던 건데 근데 이 선수가 7이닝 무실점. 이틀 만에 이틀 쉬고 나왔는데 7이닝 무실점이라는 150을 넘게 정말 던져. 대단한 피칭을 보여주면서 결국 KT의 역사상 첫 정규 시즌 우승을 거둘 수 있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됐죠. 그 반대편에서 던지던 원태인 선수도 6이닝 1실점 잘 던졌어요, 원태인 선수도. 6이닝 1실점인가 네. 7이닝 1실점을 네, 했어요. 6이닝 그것도 시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피안타가 3개인가? 그러니까 밖에 잘 없어요. 던졌어요. 엄청 잘 던졌어요. 그리고 원태인 선수 이 경기가 이제 로테이션 돌 때려서 진짜 잘 던졌거든요. 아마 이 경기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네. 맞아요. 최종전이었고 이미 본인 팀들의 경기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보너스 재밌게 게임 개념으로 봤. 팝콘 먹으면서 누가 1위 할까 하는 근데 심정으로 봤을 투수들이 텐데 진짜 잘 던졌어요. 양팀 다. 진짜 이거 명경기였어요. 사실. 진짜 저는 그냥 TV 중계로 봤거든요. 와 재밌다. 롯데도 이렇게 했으면 왜 얼마나 힘이 좋았을까. 아 근데 전문가들 이러고 예상 봤어요. 전문가들 예상 원래 난타전을 예상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끝까지 타이트했고 선수단이 네, 피로감이 그렇죠. 쌓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투수전이 집중력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 솔직히 삼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질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홈이니까. 아니 대부분의 팬들이 왜냐면 삼성이 그 당시 올라오는 기세가 있었고 아 맞아요. 네. 한번 꺾였다가 다시 그러니까 올라와. 기세가 있었고 그
그 기세를 타고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맞아요. 홈에서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세를 타서 삼성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쿠에바스가 던지는 걸 보고 나서 야 이거 안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그때 중계가 MBC가 중계했었는데 아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니, 저는 저는 스튜디오는 현장은 MC였어요. 네, 근데 그 허구현 위원이 지금 이제 당시 이제 해설위원이었던 허구현 위원이 쿠에바스 선수를 되게 극찬을 했었거든요. 아니 예. 극찬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근데 투구였으니까. 투구가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저는 삼성 팬인데 진짜 쿠동원이었어. 쿠동원. 그냥 정신력이 말이 안 됐어요. 그냥 그 7이닝이 아마 109 가까이 109 넘었나 그럴 거예요. 7이닝 동안. 쿠동원 진짜 쿠동원.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투구긴 하거든요. 옆에 원태인 선수도 엄청 잘 던졌는데 진짜 그냥 묻혀버렸어.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박경수 선수 맞아. 호수비도 진짜 맞아.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빠졌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 박경수 다이빙 캐치가 진짜 맞아. 기가 막혔죠. 그게 아마 마무리 투수 김재윤을 네, 맞아요. 김재윤을 도와준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는데 KT 우승의 결정적인 요인을 한 두 선수가 있어요. 두 선수가 베테랑 유한준과 박경수 이 두 그쵸. 선수이거든요. 유한준 선수는 진짜 팀의 가장 맏형으로서 그런 사실 유한준 선수 정말 대단했거든요. 맞아요. 그 진짜 순위 경쟁할 아. 때마다 중요한 고비에서 홈런 한 방씩 맞아요. 터뜨려가지고 팀을 승리로 이끌어면서 1위 경쟁 계속 치고 하게 올라갈 했죠. 수 있게 예. 만들어줬고 박경주 선수도 제가 아까 주장이었죠. 주장으로서 예.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이브레이커 경기에서의 호수비를 포함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MVP 가 됐죠. 맹활약하면서 MVP가 될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정말 KT 우승의 그리고 유한준 선수는 최고의 그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쿨하게 은퇴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위닝런을 계속 봤는데 사실 뭐 여러 선수들 인터뷰들도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소영준 선수도 있고 네. 뭐 강백호 선수도 고용표 선수도 하고 했었는데 쿠에바스 선수도 했죠. 그런데 거의 선수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박경수 선수, 유한준 선수에게 좀 비중을 좀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네. 보면서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팀 내 최고참 선수 2명의 약간 관점으로 또 좀 많이 좀 비쳤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두 선수가 다 우승이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옛날 히어로즈 때부터도 유한 선수가 유한 선수는 히어로즈 현대에서 현대 우승을 선수를 하긴 했는데 하긴 그때는 했는데, 후보, 어렸으니까. 어리고 그렇죠. 후보 선수였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없었고 박경수 박경수 선수도 박경수 네. 선수는 아시다시피 LG LG, 출신이었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참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 보면서 많이 되게 좀 그랬던 게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선수들 그거다가 앞에 뭐 몇 년도 어디 입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그쵸. 왜 써놓은 거야? 아니 배정대 2015년 LG 입단, 박경수 2003년 LG 입단. 아우 그걸 왜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롯데 장성우 박시영 아니 그리고 2020년 한국 시리즈 이거 2021년 한국 시리즈 나무위키 네. 들어가면 이 문서는 토론을 통해 롯데가 KT의 우승의 최대 피해자라는 서술을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써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박경수 선수가 햄스트링 다치고 들어온 그 네. 선수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신봉기. 맞아. 신봉기도 롯데에서 방출이 돼서 왔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뭐 대구에게 아낌없이 뭐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축구 얘기했을 때 롯데가 KT한테 그 시즌에 진짜 아낌없이 주는 선수들이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박시영도 있었죠, 장성우도 있었죠, 신봉기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그 시즌 최근에 그때 이제 마트레이드로 갔던 게 이제 저기 김준태. 그죠. 김준태도 있었고. 근데 더 저는 어땠냐면은 그때 이제 2부에 나오잖아요. 그 위닝런이 2부에 나왔던 이제 한국 시리즈 이야기 때 신봉기 선수 홈런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저 포함한 대부분의 롯데 팬들이 있어요. 그래 본기야 너 거기서라도 행복야구 했으니 참 우리도 참 기쁘다. 이랬거든요, 진짜. 맞아요. 롯데에서 홈런 한 개도 못 쳤던 걸로 알고. 한 개 쳤나요? 아니요, 그렇게 한 개도 못 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첫 홈런이 KT에서 홈런을 했는데 그것도 심지어 한국 시리즈에서 시리즈였으니까. 홈런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기분이 참 묘하면서 또 황재균도 있었죠. 맞아, 황재균도. 그쵸. 예. 롯데에서 많이 쳤네요. 네. 신동기 선수. 근데 했는데 와 네 아무튼 뭐 좀 여러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롯데가 호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참 열심히는 뛰어줬는데 팀이 이 모양이니까 저도 비슷하게 박경수 선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우승했을 때 KT가 우승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오지환 선수 인스타그램에서 오지환 뭐 이제 그 와이프분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오지환 선수가 그 저기 박경수 선수 그 트로피를 들었나 아무튼 MVP 되면 그거 보고 좀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지환 선수랑 박경수 선수가 오지환 선수 입단 비슷하게 때부터 네. 치스톤 콤비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친한 사이였고 그러니까 실제로 코어로 키웠으니까요. 두 선수 다. 박경수 선수도 LG에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마 오지환 선수가 감정이 벅찼겠죠. 그 엄청 울었다는 그 후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자, 그래서 이제 KT가 아니 근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 여기 지금 한국 시즌 뭐가요? 상대는 왜 두산이에요? 근데 한국 뭐가요? 두산은 물론 이제 두산은 이제 플레이 왜냐면 삼성은 가을 DNA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 들어갔을 때 그래도 2위 삼성이 그래도 뭐 어떻게 타이브레이크 때문에 2위가 된 거였던 것 뿐이지. 야 이거는 아마 한국 시리즈 가서 또 한번 맞붙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근데 그렇다기에는 두산이 또 포스트 시즌에 가면 또 그거대로 또 잘해요. 아니, 저는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게 삼성이 가을 야구를 간 게 거의 그때가 6년 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선수가 다 바뀌어 있어요. 구자욱 빼고는 없어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삼성은 이기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준 플레이오프는 얘기 안 할게요. 아니 그래요? 뭐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5차전 그거에서 3차전으로 줄어들기 삼선 맞죠. 2선승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니 또 LG도 또 이제 또 그런 거에서는 또 사실은 뭐 만약에 5차전이었었으면 또 뒷심에는 또 강한 팀이니까 또 좀 약간 또 LG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가 없잖아 있죠. 또 삼성도 그렇고요.라고 생각하는 롯데 팬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니 이때 두산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 KBO MVP를 받았었나요? 그 미란다 선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미란다 선수 20승을 달성했고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그걸 기록을 갱신했던 진짜 완전 에이스 투수가 있어가지고 미란다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가지고 그 정규 시즌 이렇게 좀 치고 올라와서 원래는 아래쪽에 순위에 있었는데 치고 올라가지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키움과의 와일드카드 이겼죠. 결정에서 한 번은 1차전은 졌는데 2차전은 2차전에서 이겼어요. 승리를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LG 상대로 2승 1패로 승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에도 올라가고 플레이오프에서도 2승 1패. 삼성은 2승 2승이었어. 예. 한 게임 이기지 않았나요? 삼성? 아니요 삼성은 2승 그랬는데 제 기억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이때 두산 팬들은 완전히 신나 있었죠. 미라클 두산 또 미라클 2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막 신나 있었고 언론들도 이거 미라클 2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근데 KT는 강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KT가 처음으로 아무튼 한국 시리즈를 직행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경험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처음 이제 아무튼간에 올라왔고 그래서 또 시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기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좀 약간 많이 힘들었던 게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 2부에 나오지만 롯데랑 하려고 했을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취소됐고. 또 롯데 2군이랑 있을 때 그리고 하나 2군이랑 하려고 하니까 서산 막 가고 막 그랬는데 우천 취소됐고 그게 막 처음에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강철 감독이랑 이제 정민철 감독이 만나가지고 그나마 했던 게 11월 11일 12일 연습 경기 두 차례 네. 연습 경기가 있었고 그래서 KT 구단이 거의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제 선수들한테 막 피자도 쏘고 막 그랬다고 네 맞아요.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저는 이때 경기 자세히 기억 안 나도 4대 0으로 이긴다는 게 이게 4승 그러니까 4승으로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는 셧아웃이 한국 시리즈에서 몇 번 없어요. 제가 셧아웃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은 아니고 아니고 SK가 한번 했었어요. 아니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는데 LG도 한국 시리즈 2번 우승했을 때 다 셧아웃으로 우승했어요.
그럼 셧아웃이라는 게 사실 이게 쉽나 싶어서 너무 야.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1차전은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이 많이 이기긴 하거든요. 기세가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홈앤더 어웨이로 네. 이렇게 하면서 어웨이 경기에도 있고 약간 선발 투수 싸움에도 맞죠. 그런 차이가 있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변수가 그런 게 다 차단이 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경기장이 중립 경기장이 고척 스타디움에서 네. 치러졌어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네, 맞아. 몰아서 이제 네. 취소. 코로나 그러니까 5천이 되면 이제 이것도 안 어떻게 된다. 보면 코로나의 여파인데 네. 뒤로 이렇게 미뤄졌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즌이 되게 늦게까지 간 네. 거예요. 포스트 시즌 지금 이것도 11월 11월 거의 말까지 가기 했죠. 때문에 네. 날씨 때문에 네. 실내 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우천이나 네. 뭐 눈 때문에 취소가 되면 답이 한국 안 시리즈는 되니까.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르기로 합의가 돼가지고 네, 그쵸.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경기가 치러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홈앤더 어웨이에 그런 변수가 없었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발 투수 변수 같은 경우에는 KT는 선발진이 탄탄했어요. 맞아요. 이때 KT가 이때 10승이 4명인가 그랬어요. 데스파이네, 쿠에바스, 소영준, 고영표 거기에 5선발 엄상백까지 네. 갖춰져 있는 선발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KT가 많이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거죠. 두산은 이때 또 미란다가 부상으로 빠졌고요. 자,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게 2017년부터 보니까 우승팀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상 어느 한 팀이 싹쓸이를 한다거나 계속 이제 분위기가 흐름이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에는 또 이제 SSG가 우승했으니까 그때까지 보면 다 우승팀이 달라요. 퐁당 네,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네,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게 사실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절대 강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약간 근데 또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뭐 제가 LG 팬이긴 한데 이거는 두산을 좀 높게 쳐주는 게 뭐냐면 두산이 2021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그때가 7번 네. 연속으로 진출했었던 거거든요. 무슨 7번 연속으로. 나머지요? 6년인가 7년 연속이긴 해요. 우승팀은 조금씩 바뀌었겠지만 두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번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거둔 게 3번의 우승과 4번의 준우승이었던 거고. 근데 3번의 우승 중에 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밀어준 감이 있어가지고 뭐요? 2015년? 예. 15년에 솔직히 삼성이 우승이었는데 솔직히 1선발 1개투 1마무리 최고의 아니 타자 그건 뭐 답도- 삼성이 잘못한 거뭐 그렇죠. 어떡하라고. 삼성이 잘못한 거죠. 근데 타이밍이 좀 그랬다. 그거는 그쵸. 그 보에서 흥행을 위해서 뭐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두산한테 운이 많이 네, 따른 거죠. 그쵸. 2021년도 그렇고 아 그렇죠. 2021년도 여러 코로나 뭐 이런 여러 맞아. 가지 변수가 아니었으면 두산이 과연 올라올 수 있었나라는 그쵸. 생각도 그런 게 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예.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올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 중에도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됩니다. 네. 됩니다. 왜냐면 저번 아시안 게임 때 중단이 되어가지고 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도 아니고 왜 그렇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죠. 정규 시즌을 중단해야 될 그 명분이 있냐? 굳이 그쵸. 했어야 했냐? 약간 그런 네. 분위기라서 네. 그 심지어 첫 경기 또 지니까 네. 그때 대만전 때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K리그도 정규 시즌 안 하는데 K리그도 그때 정규 시즌 했잖아요. 그때 다 했잖아요. 그쵸, 다 했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대신에 그거였죠. 아마 그 출전 선수 나이 그 연령 네, 그것만 그쵸. 이거 차출된 팀한테는 이제 배려를 해준다고. 배려는 해주고 그냥 그리고 또 뭐 K리그 2도 그냥 뭐 문제 없어 그냥 했었어요 그때. 네. 다 그렇게 했었는데 왜 야구만 저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 이제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렇죠. 사실 올해가 야구 관련 이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네. 말씀드렸던 아까 WBC WBC도 있지만 아시안 게임 그리고 그렇죠. 시즌 끝나면은 프리미어 프리미어십이 시리즈도 있고, 있고. 그렇죠. 프리미어십이 네. 그리고 다시 그 한중일 야구 대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챔피언십 네.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그래도 아무튼 빠듯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이벤트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빠듯하게 그래서 해야 이번에 되니까 2연전도 폐지됐고요. 맞아요. 4연전까지도 하겠다는. 4연전. 네. 그 메이저리그네요. 네. 아니 MLB 더 쇼하면 나오는 그런 거. 일단 그러니까 뭐 시즌 막판 2연전 제도는 폐지하고 네, 예. 그렇죠. 4연전까지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또 할 이제 수도 있다. 뭐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좀 아마 이번 시즌에 KBO 리그가 좀 약간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그 지금은 뭐 6일 하고 하루 쉬는 스케줄인데 이게 아니라 4연전 하고 하루 쉬고 뭐 4연전 하고 그렇죠. 뭐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네네. 월요일 게임이 휴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자 그래도 올해 또 이적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얘기가 다 결정이 난 상황이니까 이적도 그렇죠. 그러면은 각 세 분이 마무리로 이제 한 분씩 들어가면서 자기 팀 예상 뭐요? 예상이요? 예상이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글쎄요, 뭐 전력이나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LG 같은 경우는 뭐 네. 최은성 선수, 유강남 선수도 뭐 셀러리 캡 제도 때문에 결국은 FA 시장에서 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감독이 바뀌었고 아 그렇죠. 그래도 네. 최고의 선수를 잡았잖아요. 누구요?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 6년에 140억. 아 오지환 선수? 예. 그거는 좀 의미가 있죠. 아, 오지환 네. 선수는 그거 받을만해요. 3년에 40억은 이거를 위한 빌드업이었다. 오지환 선수는 당연히 받을만하죠. 골든글러브까지 탔는데 그거 안 주면 안 되죠. 연구결만 해야 돼요. 네. 오지환은. 아 연구 결번까지는 모르겠고 너무 연구 결번 남발하는 아니 분명히 그런 거는 3년에 좀 40억 그러니까. 받을 때만 해도 너무 싸지 않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거는 그게 140억을 위한 그에 빌드업이었다.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네네네. 그렇죠. 뭐 여러 언론에서도 LG 전력은 아직 탄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대 그 시즌 전 기대 그 뭐냐 기대 순위? 아니 기대 그래서 승수? 몇 그것도- 위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일단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탑3 말고 정확하게. 아 모르죠 그거는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또 알아. 이제 또 내기하는 거야. 내기. 얘기하는 거야? 저는 LG의 준우승을 기원합니다. 준우승까지? 준우승 오. 한국 거기다 코시는 간다는 코시는 얘기네요. 간다? 감사합니다. 코시 가서 진다. 아 혹시 가서 진짜 코시는 간다는 얘기네. 감사하네요. 코시는 간다는 얘기네. 삼성은요? 삼성이요? 삼성 망했어요. 왜요? 삼성이 좀 답이 없어요. 그 야구 잡설 정현재 PD님도 삼성은- 그 체념하시더라고. 삼성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삼성이 보강이 없었어요. 보강이 없었어요. 누수만 있고 보강도 없고. 김상수 같고. 아 근데 김상수는 어차피 헤어질 선수였어요. 제로섬이다. 아 제로섬이다. 아 근데 그 기사에서 그랬잖아요. 우승하러 수원 왔다 이랬으니까. 그 우승하러 수원 가면 박수 쳐주면 돼요 그냥. 어차피 그 팀도 이제 우승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정현재 PD님 말로는 삼성은 NC와 함께 이야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무슨 NC와 함께 이야기예요. 그냥 일약이에요? 일약이에요. 아니 근데 왜냐면 NC도 엄청 전력이 약해졌어요. 네. NC는 최약. 삼성은 약. 아, 그거 9위네. 9위. 아 그래도 꼴찌는 면한다. 왜냐면 NC가 그 따라준다. NC는 전력의 99.9%인 양의지 선수 갔잖아요. 잠깐만 그렇다는 건 하나가 올해는 좀 한다는 의미가 아, 아닌가? 하나 좋아졌어요. 좋았어요. 아, 그래요? 하나 그리고 지금 심준성 리그 우승했죠. 김서현 리그 우승했잖아요. 두 번의 리그 우승을 하나가 했는데 그러니까 문동주, 김서현 둘 다 데리고 맞죠. 있기 때문에 투수진이 보강이 됐고 네. 최은성을 데려왔기 때문에 맞죠. 최은성도 있고 노시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괜찮은 보니까 선수가 많아요. 최은성이 노시환을 많이 이렇게 지도해주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올해 저기 클럽하우스 투 찍어야겠다. 그 이태양 선수도 찍을지 다시 않을지 모르겠는데. 샐러리 캡 때문에 이태양 선수도 싸게 다시 갔잖아요. 그 약간 그런 분위기면은 그래서 클럽하우스 투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줄 그래서 선수가 많이 이번만큼은 갔으니까. 하나가 탈꼴찌를 할 수 있지 네. 않나 하는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은 9위. 아니 9위. 중요한 건 롯데는 어떻습니까? 진짜 살짝 좀 묻어가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딜 묻어가려고? 네, 그래서 에이.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 네 마무리 지어야 네. 되죠. 네, 그렇죠. 일단 롯데는 일단 뭐 물론 이제 그 뭐 정말 유강남 선수가 유강남 선수에 영입을 했고 또 이제 사실 많이 데려왔잖아요. 많이 네. 뭐 나름 뭐 저기 NC에서 아니, 노진적 선수 데리고 롯데도 왔고 뎁스가 탄탄해졌어요. 불펜 투수들도 많이 보강했고. 검사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있고 뭐 겁먹던 친구는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드래프트에서 사실은 모두가 예상했던 김범석 선수가 아니라 김민석 선수를 김민석, 네. 휘문고에 김민석 선수 영입했는데 사실 전 이해는 돼요. 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공백을 이제 유강남으로 포수 자원은 이제 유강남으로 메꾸고 또 이제 뭐 다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시환이나 뭐 다른 선수들이 또 이제 유강남 선수와 같이 좀 배우면서 저기 그 네. 기아에서 그 뭐냐
이정훈 선수도 데려왔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좀 배우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기둥이었던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대호의 부재. 그거를 올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그러네요.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5위 정말 최고 성적으로 5위만 그래도 5위 가면은 와이드카드 가려고. 결정전 나가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려고죠 뭐. 그러니까 그 가려고 머리 긴 선수가 머리 자른다 4위도 가능합니다. 머리 4위까지는 제가 바라봐도 된다. 아니 근데 국가대표 선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국가대표 가서 패전 투수다. WBC 국가대표한테 WBC 너무하네. 가도 패전 투수용이다.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지는 경기에만 나온다. 네, 그렇죠. 아니 지는 경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추격조라고 합시다. 추격조. 우리. 네, 추격조. 그렇죠. 우리가 흔히 패전조를 추격조라고 바꿔 말하긴 하죠. 네. 콜드만은 피하게. 네. 추격조라고 제가 생각할 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선수가 머리를 정리를 한다. 4위 충분히 가능하다고 롤 봅니다. 좀 그만하고. 롤은 모르겠어요. 어차피 바람에 그 손자 옆에 이제 거기도 롤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우석 씨요. 네, 우석 씨도 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람의 아들의 사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녹음할 때쯤에는 WBC가 끝났을 텐데. 네. 예. 예상 성적 얘기해 보죠. 일단 아까 근데 얘기했잖아. 나 8강은 가겠지. 저는 5강만 가면은 정말 감지덕지다. 미국 미국에서 5위. 미국까지 간다? 5위가 미국 가야 돼. 5위가 어디서 8강 단판. WBC 죄송합니다. 네. 미국에서 끝나는 제가 지금 멕시코에서 끝나는 싸움. KB하고 헷갈렸는데 저도 일단은 뭐 2라운드까지는 가지 않을까. 미국까진 간다. 미국 간다. 미국은 가겠죠. 그래도 진짜. 오. 그런데 이제 와. 진짜 그거죠. 어떻게 도쿄 반대쪽이, 라운드에서 어떻게 경기를 했느냐가 아니 저는 근데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괜찮더라고. 아니, 근데 강해 보이지가 않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KBO 리그 팀들하고 평가전 한 거 보면 아 맞아. 근데 이게 밑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이 WBC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이 멤버 이 세 명이 정말 얄못이구나. 헛소리를 야자랄이냐 얄못이냐. 얄못이냐 그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거의 같습니다. 보노보노 엔딩처럼 넣어주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헛소리 마지막 임마. 미리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장 입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다음 스포츠 녹음 때는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티빙이 언제 공개할지 모르는 거 있어요. 9게임이라고 원래 LG 다큐멘터리 이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